안녕하세요.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욱희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잘 때 심하게 코를 골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코를 고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거는 밤에 자다가 10초, 20초, 30초, 아주 길게는 거의 1분가량 숨을 안 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에 몇 번씩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에 수십 번씩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면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그 흔한 질병이고요. 현대병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시달리게 되지요. 오늘은 바로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수면무호흡증이 왜 문제일까요? 이게요, 수면무호흡증을 앓게 되면은 밤에 잘 때 우리가 공기를 들여마셨을 때 허파에서 그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피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속에 산소 농도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 속에 산소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의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해칩니다. 고혈압, 심부전,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요.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 저하, 치매, 뇌졸중 등 뇌 관련 질환의 증상들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이상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닥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닥치고 한번 그런 병이 나타나면은 빨리빨리 진행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낮에 일상생활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아요. 직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충분히 주무셨던 분들도 이렇게 졸아요. 또 신체 활력이 떨어져가지고 매사에 귀찮아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드신 분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젊은 분들 중에는 성욕이 떨어져가지고 은근히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코를 곤다면은 바로 수면무호흡증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겠죠. 자동차 운전 중에 깜빡깜빡 조시는 분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추돌사고 아니면 기타 갓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건강상, 재산상에 아주 커다란 피해를 주기가 십상이겠네요.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사실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코골이로 인해 가지고 성인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 그 치료비를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앞으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코골이 환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선진국병이라서 이렇게 선진국화되고 경제력이 좋아지면은 점점 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이 어떤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 대처 방안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코골이 환자들에게 약기를 씌우자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코골이 환자가 이 약기를 쓰고 자면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아주 싹 사라집니다. 부부가 같이 자는 안방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온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여기 약기 제가 옆에다 갖다 놨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계 몸체고요. 환자는 마스크를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되게 사용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시죠?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임대제도를 시행하니까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라면 누구나 다 매월 17,800원씩만 내면은 이 약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2018년 7월
이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아주 많은 코골이 환자들이 양압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이제 환자가 늘어났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는 진짜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환자의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 양압기 임대 제도의 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증가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환자 양압기를 쓰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끝일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은 양압기 임대 환자 수가 아주 많아지니까 아주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 이 제도 덕분에 양압기를 쓰게 된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할까요? 편안하게 이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코골이 없어졌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요, 양압기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글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불평이 아주 인터넷에 많죠.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 임대 지원 제도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이미 그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환자가 양압기 임대 지원을 신청했다면 현재는 겨우 한 30명 정도만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고 70명 정도는 이미 포기해서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양압기는요, 우리가 한번 사용을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기계예요. 안경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용해야지만 성인병 유발도 예방이 되고 또 그 환자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보다 활기차고 충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기를 가져다가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끝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성공한 제도일까요? 환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그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압기를 잘 쓰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쓰니까 잠을 잘 자기는 그냥 잠자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딱한 노력이시겠어요? 그 노력이 아깝죠. 그동안에 쏟았던 노력이. 그래서 양압기는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러고요. 어쩌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양압기 사용을 시도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앞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양압기 사용이 진짜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양압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사실은 양압기 사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 사용법만 제대로 잘 배우면은 사실 누구라도 80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라도 양압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양압기 사용법을 제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한 과학자입니다. 현재는 대전에서 세민수면건강센터라는 작은 양압기 임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오픈한 지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아주 코를 심하게 골아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아주 집사람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양압기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벌써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양압기를 사용할 때 죄송합니다. 처음에 양압기를 사용할 때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압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책도 구입해서 읽고 외국 전문가들 찾아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이제 양압기 사용법에 대해서 연구랍시고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차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름 저 양압기 전문가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영업 방식은요, 다른 양압기 임대업체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영업사원을 병원에 보내서 환자를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에게서 예전에 양압기를 구매하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임대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그 병원 한두 곳에 대해서 좋은 의사분들이 환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름대로 제가 쓴 글을 보시거나 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거나 이랬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와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환자들을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통하지 않고 대부분 병원을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저한테 오셔야 되니까 저는 환자 수가 거의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은 저한테서 양압기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첫날 밤부터 양압기를 잘 쓰시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근근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양압기에 대해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소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압기가 꼭 필요하긴 한데요. 그 필요성을 잘 모르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진국식으로 추정을 하면요, 우리나라 5,300만 인구 중에 한 5% 대략으로 2,500만, 300만, 2,500만, 250만 명, 300만 명 정도는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양압기를 사용하시도록 제가 한번 권유해 보는 것도 저는 나름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압기를 진작에 임대를 하신 경험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벌써 몇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다시 양압기에 관해서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양압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양압기를 임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임대 과정에서 환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하는 대로 좋은 병원을 찾아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으시고요. 양압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친절한 전문점을 찾아서 찾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양압기에 좋은 친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압기 사용법이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 나름대로 양압기를 제2의 배우자라고 불러요.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제 집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제 배우자는 양압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세 번째 배우자는 제 안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 말에 대해서 저희 손님들은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제2의 배우자 만들기 양압기 사용 작전에 한번 나서 보시겠어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옥희 대표였습니다.